네, 11월 2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토트넘 대 맨시티가 맞붙었습니다. 아마 모두들 결과를 알고 있으실 텐데요. 결과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흥민이가 한 골 넣었다죠. 네, 그럼 매치존이 분석한 AI 결과는 과연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석치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상대방 위협지역 공격 횟수를 나타내는 탭 수치는 토트넘이 171, 맨시티가 598, 무려 400개가 넘게 차이가 나고 CTP는 토트넘 2, 맨시티 18로 AI팀 공격 지수만 보면 맨시티의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트넘이 두 골차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토트넘이 이긴 이유는 바로 두 골 모두 CTB, 즉 기본 빌드업이 생략된 굉장히 직선적인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간소화된 하지만 직접적인 득점 루트를 선보였는데요. 경기 전반적으로 상당히 간결한 축구를 선보이면서 두 개 골 각각 단 3명의 선수만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기록한 유일한 CTP 2개가 모두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맨시티였다고는 하나 웬만한 하위권 팀들도 맨시티를 상대로 최소 3-4개의 CTP는 기본적으로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날 토트넘의 단 2개의 CTP는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 보자면 공격 시도가 매우 적었다는 점, 하지만 좋은 의미로만 보면 특정 선수 혹은 팀 단위의 집중력과 결정력에 살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경기 직후 승리팀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봤는데 이날 토트넘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게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감독의 경기 의도가 잘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공격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맨시티 입장에서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슈팅과 CTP 개수 차이만 보아도 이날의 경기 양상을 단숨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맨시티는 팀 차원에서는 크게 휘몰아쳤으나 공격진 선수들 개개인의 결정력이 너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1 시즌 내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리그 기준 최다 득점 선수가 각각 2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팀 역대 최고 스코어러 아게로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다음 라운드가 벌써 10라운드입니다. 맨시티 수준의 빅클럽에서 9경기 최다 스코어러가 2골밖에 안 된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아게로가 돌아온다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모든 경기가 90분 풀타임 출전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즌 말미부터 현재까지 아게로는 8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10대 중후반부터 1군 성인 무대에 대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온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적 소모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88년생인 나이에 더해 부상까지 잦아지고 있어서 아게로의 복귀가 100% 해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체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바로 윙어 역할로 내려온 페란 토레스 선수인데요. 최근 챔피언스 리그 3경기 연속골, 리그컵 1골 1도움, A매치 주간 독일전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최근 득점력이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 경기에서 리그 데뷔골이 터져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리그에서도 데뷔골을 빠르게 터뜨릴 것은 분명합니다. 감독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방향에 따라 스코어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팀 차원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볼까요? 9경기 기준 토트넘과 리버풀은 21득점, 맨시티는 10득점으로 맨시티의 득점이 유독 낮은 상황입니다. AI팀 분석에 따르면 올 시즌 맨시티의 CTS는 경기당 15.5개로 이 부분 1위 리버풀에 이어 2위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당 CTS가 12.4개임을 감안하면 팀 차원에서의 득점 찬스는 꾸준히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9경기 9득점으로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는 아스날의 평균 CTS 수치가 9.1 수준입니다. 즉 애초에 다득점을 기대할 만한 슈팅 자체가 적은 편인데요. 맨시티는 최소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팀 성적에 있어 감독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8라운드 리버풀전 케빈 데브라위너의 PK 실축 등 개개인의 결정력 문제가 먼저 언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물론 최근 일선 공격진에서 선발로 나서고 있는 선수 중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이 EPL 첫 시즌임을 감안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 및 EPL 커리어만 평균 5시즌이 넘어가는 스털링, 마레즈, 제수스 등은 각성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스 대결 과연 어땠을까요? 단순 CTP 및 슈팅 개수만 비교해보았을 때 이날 케빈 데브라이너는 자신의 팀이 패배한 것이 매우 억울할 정도로 개인적인 에이스 맞대결에서는 완벽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인의 활약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그날 폼이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물론 이날 케빈 데브라이너도 개인 CTS를 6회나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기록으로 보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억울할 만도 한 것이 해리 케인은 90분 동안 CTA를 단 1개를 기록하고도 정식 판도움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날 CTP 세부 항목에 11개나 참여하고도 단 1개의 공격 포인트도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보면 억울할 만하겠죠. 최근 91년생 케빈 데브라이너의 전성기가 아깝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잘 드러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AI가 뽑은 토트넘의 MVP는 누구일까요? 바로 리그 9경기 9골의 주인공, 올 시즌 토트넘의 리그 순항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선수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날 토트넘은 경기 전반적으로 저조한 공격성을 띄었기에 선수 개인의 CTP 참여도 전 경기들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쉬운 기록이긴 하지만 팀 최다 CTS를 기록함과 동시에 결승골이 된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의 3점 승점 획득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